저는 검찰개혁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바랬습니다. 거대한 권력에 맞서며 저 하나 정의롭게 쓰이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마음으로 조국혁신당에 입당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은 여의도에서 보낸 이 시간은 제 인생 가장 뜨겁고 치열한 시간이었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을 목이 터져라 외쳤고 검찰 독재의 조기 종식을 위해 온 마음과 영혼을 불태웠습니다. 제가 곧 조국 혁신당인 것처럼 그 안에서 살고 울고 그리고 달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분명한 목표, 정권 교체, 윤석열 탄핵과 구속, 내란 종식이라는 경랑 속에서도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던 시선들입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감내하면 될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언젠가는 가해자들이 부끄러움을 알 거라고 믿었습니다. 함께 엄혹한 시기를 견딘 동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어린 사회 초년생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달라고, 손을 잡아달라고,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던 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 앞에서 그들의 삶이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여성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제가 져야 할 책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습니다. 윤리위와 인사위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는 한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가해가 쏟아졌습니다. 너 하나 때문에 10명이 힘들다. 우리가 왜 네 눈치를 봐야 하냐. 여의도에 막 발을 들인 청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당무위원과 고위 당직자들 일부는 SNS에서 피해자와 조력자들을 향해 당을 흔드는 것들, 배은망덕한 것들, 종파주의자라고 조롱했습니다. 문제 제기는 옳은 척 포장된 싸움으로 매도됐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지 5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외면당하는 사이에 피해자들은 당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더는 기다릴 수 없음을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게 된 이유입니다. 결과는 불공정했습니다. 피해자를 지키려 했던 이는 재심 청구 3주 만에 기각, 제명이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재심을 청구한 가해자는 60일을 꽉 채운 끝에 결국 제명이 확정되었습니다. 정의는 왜 이렇게 더디고 불의는 왜 이렇게 신속합니까?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8.15 사면을 기다렸고 사면 이후 당이 제자리를 찾고 바로잡힐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닫습니다.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오늘 조국혁신당을 떠납니다. 광야에서 춥고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될지라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광야는 언젠가 광장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각자의 짐을 짊어진 동지들과 다시 만나 연대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이렇게 목소리 낼 수 있는 이 자리에 선 저도 기득권입니다.
억울하다는 말조차 못하고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눈물 삼키며 먼저 당을 떠나야 했던 이들은 가지지 못했던 이 기회를 저는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변인으로서 소통관에 서는 특권을 통해 그들의 목까지 말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려고 합니다. 돕지 못해 미안했다고 말했던 이들, 불의와 손잡지 않겠다며 작은 투쟁의 의미로 당과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떠난 이들, 끝내 응어리진 가슴으로 사라져야 했던 가장 뜨거웠던 파란 불꽃들에게 당신들의 분노와 눈물, 헌신과 상처를 잊지 않겠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멋지게 해결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공감과 연대의 대가로 상처받고 모욕당한 많은 당원 동지들께도 위로와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기를,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믿습니다. 자, 지금 조국혁신당은 말이죠. 성비위 문제 때문에 네. 예, 휴화산 상태입니다. 아주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좀 알고 심각합니다. 계신 내용 좀 다 얘기해 보세요. 자, 조국 혁신당이 만들어질 때 창당준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창당준비위원장은 그 세 분의 명망가들이 있었습니다. 예. 강미숙 작가, 예. 저랑 같이 예전에 방송을 했던 부산대학교의 김호범 교수, 네. 그리고 은유근 교수라는 세 분이 조국 예. 혁신당의 3파 역할을 했어요. 예. 그분들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안 보여. 안 보여요. 예. 네, 사실상 지금 당을 떠나고 싶어합니다. 내가 얼굴 마담 역할만 하셨구나. 아니요, 그 얼굴 마담 역할은 아니고요. 당시 예. 창당 제가 그 세 분 중에 두 분을 나름 아니까는 이제 네.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그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대한정당을 만들고자 했던 목적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당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려고 했었고. 음.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분들은 지금 당내 활동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더 떠나고 싶어하는 상태가 됐다. 아. 그 이유가 이제 당내 성비위 문제에 대한 예. 그 뭐 성비위도 아니죠, 성추행이죠. 성추행. 사실 비위라고 얘기하는 것도 일종의 좀 말장난 같아요. 그쪽에서 네. 하도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따라는 가는데 예. 이게 뭐 이제 그렇게 뭐 유권 해석을 법률적으로 이제 뭐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피해자가 2명인데 네. 한 명이 아니라 2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직접적인 성추행 피해자는 2명. 그리고 그 이제 그분을 돕다가 뭐 예를 들어서 폭행을 당하고 네. 왕따를 당한 어떤 뭐 이제 그 2, 3차 피해자들은 또 다수가 있고. 예. 근데 직접적인 한두 명이 아니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 예, 제가 확인한 것만 5명입니다. 어야.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직접적인 예. 성비위 피해자는 2명이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은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알만한 분, 유명한 분. 네. 이제 그분은 저는 가끔 이제 우리 김엄마도 그 운동권의 이제 옛날 X86에 네. 대해서 약간 좀 비판적인 입장을 많이 좀 냈었잖아요. 예, 예, 그분들의 예. 약간 좀 꼰대리즘에 대해서. 네. 그 왜 그 양반들은 이렇게 뭐 그런 출신들은 술을 먹으면 꼭 뭐 민중가요를 부르고 응. 어깨동무를 하고 예. 어깨동무를 하는데 그냥 어깨동무를 한 게 아니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럼 뭔가 이제 이게 신체 접촉 부다. 신체 접촉, 예. 부적절한. 거기서 이제 끝나고 이제 노래방에 가자. 예. 노래방에 가서도 또 이제 계속 어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계속 해오니까는 이제 거기에 있던 그 피해자 말고 피해자 앞에 있는 다른 그 여성이 2분 있었는데 한 분은 직접적인 피해자고 예. 다른 한 분은 거기 당 관계자인데 예. 이제 그만 하시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거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큰일 난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잘랐던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고 그 하필 그 피해자인 분이 그분의 차로 다 사람들을 집에 데려다 주는, 물론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네. 좀 그것도 희한해요. 예. 그냥 각자 택시 타고 가면 되지. 글쎄. 그분들을 내 차 타 이렇게 했던 거. 아니요. 그냥 뭐 당연히 그 차를 타고서 나 이렇게 투어를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예. 각자 타고 가면 빠른데 이거를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갖고 그 차를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그 가해자도 피해자도 다 유명한 분들인데 언론 쪽 이제 뭐 네, 종사하셨던 분인데 그 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둘이 남았을 때 또 이제 시도를 한 거죠, 또 이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네. 그 술김이라고 이제 무슨 뭐 그렇게 이제 네. 했겠지만 성희롱 발언 정도가 아니라 접촉을 했습니다. 진짜. 접촉을. 어허. 근데 그거가 이제 하나 있고, 그거는 이제 그 직접적인 피해자가 이제 이거를 그분은 좀 당직에 약간 좀 어느 정도 좀 그 직을 맡으신 분이라 예.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지 약간 고민하셨던 단계로 저는 알고 있고. 네. 근데 이제 다른 피해자가 있어요. 네. 다른 피해자는 굉장히 좀 어린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네, 피해자가 당에 쉽게 얘기해서 이제 당직으로 취직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원래 다른 곳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다가 본인이 이제 나 조국혁신당에 이제 여기 이제 중앙당에 당직을 맡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너 여기 뭐 서류 합격했으니까 면접 보러 와.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막 뭐 언제 가죠? 막 그랬더니 이제 그 면접을 이제 맡은 그 면접관이 이제 지금 당장 와. 근데 시간이 이미 5시가 넘었어요.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 시간. 그러면 자기 사무실로 뭐 거기 조국혁신당에 그때 무슨 뭐 사무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 뭐 시간이 늦었으니까 술집으로 와. 무슨 면접을 술집으로 오라고 합니까? 술집으로 불렀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거기서 술을 먹고 거기서 네. 그냥 사실상 뭐 이거를 그냥 그 성추행으로 봐야 될지 저는 거기서 더 갔으면 그 이상의 이제 어떤 뭐 성폭행 시도까지도 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이 뭐 범죄로서는 가장 낮은 단계죠. 예. 성추행이야 사실은 그렇죠. 예, 뭐 그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성희롱은 형사 범죄가 네.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형사 범죄 차원에서 보면은 그 성추행, 그다음에 네. 성폭행, 네. 그 상위 단계로 가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젊은 피해자, 그러니까 그 분의 경우는 거기서 정말 성추행의 단계와 저는 성폭행의 단계 중간쯤에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위중한 문제네. 그래서 거기서 울면서 도망을 갔죠. 아이고야. 도망갔죠. 예.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는 그분이 이제 당내에 이제 뭐 그런 어떤 성추행 문제가 성비위 사건이 벌어지면 이제 프로세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공당인데. 예. 그래서 그거를 당내에 이제 제보를 했어요, 바로.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제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예. 그걸 하지 않고 그 다음 날 그 가해자한테 그러니까 그 가해자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행정적 처리를 결정하는 그 결정권자였던 거예요. 아니 직무에서 배제를 시켜야지. 그래서 결국은 그 보고가 예. 가해자한테 온 거예요. 그 보고서가. 이거 이러한 어떤 문제가 그러면 생겼는데.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그 가해자가 받아봤다는 얘기입니까? 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한 걸 가해자가 받아봐서 예. 그래서 그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내가 어제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거는 그냥 뭐 그렇게 특별한 무슨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뭐야? 소름 끼치는 일이죠. 소름 끼치는 일이지. 네. 공당에서 네. 그리고 또 그 당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페미니스트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럼요. 당연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제 말씀드렸던 그 노래방과 그 차에서 있었던 그 이제 피해자가 그때 나서 갖고 이제 지금 방금 두 번째 피해자를 이제 케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끼리 또 연대를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사실 두 번째 피해자는 너무 이제 직책이 낮고 어떻게 보면 이제 취준생인 입장이고 이제 의뢰 입장이고 그리고 나이도 어리고 사실은 좀 정도가 아니지. 네. 그 정도면은 네, 좀 막 그냥 뭐 무섭기도 하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이런 일을 처음 당했어요. 그럼요. 예. 그것도 설마 조국혁신당 같은 당에서 그런 일을 겪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상상도 테고. 못했죠. 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첫 번째 피해자였던 그분은 좀 나름의 이제 사회생활 근데 사실 그분도 좀 되게 안 됐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큰 뜻을 품고서 여기 조국혁신당에 입당을 했는데 그래서 네. 이제 연대를 시작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당내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어떤 이제 2차 가해, 3차 가해들이 이제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던 거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창당준비위원회에 이제 뭐 강미숙 작가님이나 이제 김호범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제 이거 왜 이렇게 지금 이런 문제가 벌어지냐라고 이제 돕기 시작했어요. 그거 언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습니까? 일이 벌어진 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건, 네, 먼저 노래방 생긴 사건, 네. 그 사건이 벌어졌던 거는 탄핵 정국 때였어요. 탄핵 정국. 네. 작년 연말쯤. 네, 12월 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반년이 훌쩍 넘었네. 그 사이에 조치가 단호하게 내려져야
이게 상식적인데. 물론 뭐 이제 그 첫 번째 때는 지금 이제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 거죠? 아니요. 이제 그 76일 만에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시점은 이제 4월 달 네. 정도에 이제 제기가 돼서 네. 약 한 76일 정도의 이제 기간을 거쳐 갖고서 네. 이제 2명의 가해자들에 대한 당내 징계는 이루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징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온갖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은 당원권 정지 1명, 예. 한 명은 영구 제명. 근데 이제 영구 제명된 사람은 계속 다시 복당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억울하다는 것을, 왜냐하면 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피해자 한 명을 당을 떠나고 괴롭자고 약간 사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주장을 쓴 것 같은데 그 주장이 사실 맞는 것인지랑 뭐 피해자와 괴롭자들이 다들 다 떠난 거 맞는지 좀 어떨까요?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그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당을 떠난 분과 관련돼서는 어떠한 사유로 됐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을 떠나기로 한 분은 누구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추정컨대 당과 맺었던 계약 기간의 종료를 한 시점에 당을 떠나겠다는 입장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있고요. 그 관련된 내용 못 찾으시면 제가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몇 달 만에 다시 기자회견 통해서 문제가 공론화가 된 건데 향후 당 차원에서는 대처하실 예정이 있으신지요? 당 차원의 대처는 지금 단계에서 어떤 대처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4월 달에 그 관련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 부족함이 있었을 겁니다만은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습니다. 조사도 로펌이라고 하는 외부 조사기관을 통해서 해달라는 피해자 측의 요청이 있어서 그대로 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외부의 전문 변호사님을 모시고 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시정하고 당문화를 개선할 건지에 대한 권고안도 수령을 했고요. 그 권고안에 대한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피해자 측의 대리인이 참석하는 EMTF까지 구성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오늘의 이 기자회견이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 가해자가 당에 다시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어제부터 좀 있었고요. 제가 질문을 많이 이제 언론 여러분들로부터 받았는데요. 최종적으로 제명 처리됐고 재심에서도 똑같은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당으로 복귀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강미정 대변인이 그 EMTF가 구성은 됐지만 그 피해자들에게 뭐 어떤 제안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근데 EMTF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에 관련돼서도 배포해드린 저희들 팩트체크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주장은 하실 수 있는데 그 주장이 사실에 근거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배포해드린 자료에 다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 청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정청래 대표가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 세종 정치아카데미에서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면서도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싸워야 될 문제인지에 대해 내가 얼만큼 알고 치열하게 싸우는지 먼저 생각하면 좋겠다 등의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해 당이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폭로하며 탈당을 선언한 강미정 대변인은 자신도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이 담긴 녹취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